경찰서 복도 끝에서 유나는 두 손이 묶인 채 형사들 사이에 서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윤 형사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정란에게 돈을 받아 입을 막고 현준을 붙잡아 아델과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휴대폰에는 윤 형사와 나눈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진주의 가방에 증거를 넣으라고 지시한 목소리도 있었다. 창고에서 자료를 빼돌리다 붙잡힌 장면까지 고스란히 확인됐다. 진주는 복도 반대편에서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유나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 밝혀진 뒤였다. 형사는 진주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백진주 씨에 대한 혐의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압수물에서도 조작 흔적이 확인됐고요. 진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식으로 정정 발표해 주세요. 회사에도 바로 통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나가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진주가 천천히 다가왔다. 유나는 형사들 사이에서 몸을 돌리려 했지만 갈 곳은 없었다. 진주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는 거야. 유나의 눈빛이 사납게 변했다. 닥쳐. 진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넌 이미 버려졌어.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진주는 낮게 이어 말했다. 오정란 씨도 너를 버렸고 박태호 회장도 널 지킬 생각 없어. 윤 형사도 자기 살겠다고 내 이름부터 불었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내가 믿었던 사람들, 지금은 전부 내가 혼자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 유나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정란과 마지막으로 나눈 통화를 떠올렸다. 돈을 구해오라는 말. 윤 형사의 입을 막으라는 말. 일이 틀어지면 자기 이름을 절대 꺼내지 말라는 경고. 그때는 자신을 살릴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제야 그 말들이 자신을 잘라내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았다. 유나는 진주를 향해 몸을 내밀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돌아오지만 않았어도. 진주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내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내가 훔친 인생이 내 것이 됐겠지. 난 살려고 했어. 너는 살려고 한 게 아니야. 남의 인생까지 가져야 내가 산다고 믿었던 거야. 유나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진주는 더 이상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가 한 일, 내 이름으로 받아. 형사가 유나를 데리고 조사실 쪽으로 움직였다. 유나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백진주, 나 혼자 안 무너져. 다 끌고 갈 거야. 진주는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려면 먼저 내 옆에 누가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 유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서를 나온 진주는 곧바로 단이와 민준이 기다리는 사무실로 향했다. 단이는 테이블 위에 권 의원의 일정표와 아델 비자금 계좌 흐름을 펼쳐두고 있었다. 민준은 권 의원 보좌관과 주고받은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단이는 외투를 챙기며 말했다. 내가 먼저 박태호보다 먼저 권 의원을 만나야겠어. 진주가 물었다. 권 의원을 설득하시려고요.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권 의원은 회장님에게서 오랫동안 돈을 받았어.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버려질까 더 두려워하고 있어. 그 두려움을 이용하면 장부가 어디 있는지 말하게 할 수 있어. 민주는 염려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권 의원은 회장님과 한 몸처럼 움직이던 사람입니다.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단이는 가방에 서류를 넣었다. 사람이 의리 때문에 권력자 옆에 붙어 있는 줄 알아. 대부분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못 떠나는 거야. 진주는 단이를 바라봤다. 그럼 권 의원에게 선택하게 하려는 거네요. 회장님과 같이 무너지든지 장부를 내놓고 자기 살 길을 찾든지.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권 의원이 오늘 오후에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회장님 쪽에서도 연락이 갔습니다. 단이의 눈빛이 굳었다. 역시 회장님도 움직이는군. 회장님 비서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단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늦으면 끝이야. 진주가 따라 나서려 하자 단이가 막았다. 넌 경찰 발표 확인하고 아델로 가. 내 누명이 벗겨졌다는 걸 공식적으로 못 박아야 해. 이모 혼자 보내기 싫어요. 민준이 외투를 집어들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단이는 민준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진주야, 아델아는 내가 맡아. 유나가 잡혀간 뒤 정란 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야. 진주는 불안한 마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대신 권 의원이 이상한 움직임 보이면 바로 나오세요. 단이는 진주의 손을 잠시 잡았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 아델 저택에서는 태우와 현준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태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현준은 계단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란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살폈다. 태우가 낮게 말했다. 최유나가 체포됐다고 내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 현준은 차갑게 웃었다. 제가 흔들리는 게 유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냐? 회장님이 아직도 우리 모두를 자기 물건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죠.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말 조심해. 현준은 한 걸음 내려왔다. 제가 회장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옆에 둔 이유가 뭐였습니까? 불쌍해서였어요. 아니면 사모님과 송 기사님을 묶어둘 인질이 필요해서였어요. 정란이 다급히 말했다. 현준아, 지금 그 얘기는. 현준은 정란을 돌아봤다. 사모님도 말씀하지 마세요. 두 분 다 필요할 때만 저를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태호는 현준을 향해 다가갔다. 내가 누리고 산 게 누구 덕인데.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갚으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아들처럼 살려고, 민준 형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진주한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요. 그는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으면 전 평생 누군가의 가짜로 살아야 해요.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 회장님은 저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 말에 태호의 눈빛이 거칠어졌다. 그는 현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정란이 사이를 막았다. 회장님, 그만하세요. 현준은 태호의 손을 밀어냈다. 저도 제 것을 찾겠습니다. 태호가 비웃었다. 내 것이 뭐가 있지? 현준은 한참 그를 바라봤다. 이제 만들 겁니다. 현준은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정란이 뒤따라가 문을 닫았다. 현준아, 지금 회장님을 자극하면 안 돼. 현준은 서재 책상에 손을 짚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비자금 장부를 가져와야겠어. 그게 있어야 나한테도 힘이 생겨. 정란의 얼굴이 굳었다. 장부를 내가 왜 가져? 누구도 제 비밀로 저를 흔들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 장부는 회장님 목숨이야. 현준은 정란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정란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걸 가지면 회장님이 널 가만두지 않아. 회장님이 지금까지 절 가만뒀다고 생각하세요. 정란은 입을 다물었다. 현준은 목소리를 낮췄다. 사모님도 장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회장님이 사모님과 송 기사님을 못 건드리니까. 정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넌 장부를 누구한테 넘길 생각이야? 아무한테도 안 넘깁니다. 현준아, 제가 갖고 있을 겁니다. 회장님도 다니 씨도 진주도 함부로 절 못 건드리게. 정란은 현준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절박함을 보았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약점을 잡고 사랑 대신 힘을 선택하려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힘을 잡으면 너도 회장님처럼 돼. 현준은 아픈 표정으로 웃었다.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무섭네요. 정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현준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장부 위치 아시죠? 정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 권 의원이 일부를 갖고 있어. 현준의 눈빛이 변했다. 정란은 끝내 시선을 피했다. 원본 전부는 아니야. 회장님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움직이게 하려고 일부 장부와 차명 계좌 인감은 권 의원에게 맡겼어. 회장님도 오늘 움직이겠군요. 아마. 현준은 바로 휴대폰을 들었다. 정란이 그의 팔을 잡았다. 혼자 가지마. 현준은 그 손을 내려다봤다. 이번엔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후원회 사무실에서 권 의원은 창가를 서성이고 있었다. 책상 위 휴대폰에는 태호 측 비서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찍혀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검찰이 후원금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유나의 체포로 윤 형사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소식도 들어왔다. 비서가 문을 열었다. 의원님, 김단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권 의원은 놀라 뒤돌아봤다.
누구 허락을 받고 들였어. 단이가 민준과 함께 들어왔다.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권 의원은 비서를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단이는 맞은편에 앉았다. 박태우 회장님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권 의원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민주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다. 의원님 후원회로 들어온 아델 차명자금 내역입니다. 권 의원은 서류를 뒤집어 놓았다. 조작된 자료야. 단이가 담담하게 말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믿어주면 좋겠네요. 권 의원은 단이를 노려봤다. 나를 협박하러 왔나? 살려드리러 왔습니다. 권 의원은 헛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나를, 회장님이 의원님을 살려줄 것 같습니까? 단이는 태호 측 비서가 보낸 메시지 사본을 보여줬다. 장부 폐기 후 해외 출국 준비. 수신이는 권 의원의 수행비서였다. 권 의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걸 어디서? 회장님은 장부가 사라지면 의원님도 같이 사라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입 다물어. 의원님이 장부를 들고 있는 한은 필요하지만 넘기는 순간 증인이 됩니다. 박태우 회장님에게 증인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권 의원의 손끝이 떨렸다. 민준이 낮게 말했다. 회장님이 백준기 대표님과 김명희 씨에게 어떻게 했는지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권 의원은 민준을 노려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의원님은 같은 끝을 맞고 싶습니까? 권 의원은 의자에 기대며 얼굴을 쓸어내렸다. 단이는 더 가까이 서류를 밀었다. 비자금 장부와 인감을 넘기세요. 의원님은 수사에 협조하고 회장님의 지시를 증언하세요. 그러면 내가 산다는 보장이 있나? 없습니다. 권 의원이 고개를 들었다. 단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에게 돌아가면 죽을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권 의원은 한참 단이를 바라봤다. 당신은 원하는 게 뭐야? 아델 회장 자리. 단이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이 다시는 사람을 돈과 비밀로 묶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복수 아닌가? 맞습니다. 단이는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님까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이 한 만큼만 받으세요. 권 의원은 웃지 못했다. 박태우가 당신을 왜 두려워하는지 알겠군. 그는 서랍에서 작은 보안키를 꺼냈다. 장부 원본은 내 손에 없어. 대신 차명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다. 민준이 보안키를 받으려 하자 권 의원이 손을 거뒀다. 조건이 있어. 단이가 물었다. 말씀하세요.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단이는 바로 대답했다. 가족은 죄가 없습니다. 권 의원은 보안키를 내려놓았다. 금고는 아델 문화재단 수장고 안에 있다. 하지만 박태호도 오늘 밤 그쪽으로 갈 거야. 단이와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회장님이 직전이요. 나한테 1시간 안에 장부를 넘기라고 했어. 안 넘기면 내 딸 회사부터 무너뜨리겠다고. 단이는 보안키를 집어들었다. 의원님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권 의원이 움찔했다. 왜 내가? 금고를 열고 장부의 소유관계를 증언하세요. 그래야 회장님이 의원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못합니다. 권 의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도망치고 싶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다. 아델 본사에는 진주의 무혐의 사실이 공식 공지됐다. 직원들은 진주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 누명을 믿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다. 진주는 누구도 나무라지 않았다. 곧바로 정란의 사장실로 향했다. 정란은 서류를 태우기 위해 상자에 모으고 있었다. 진주가 문을 닫았다. 유나 씨 체포됐어요. 정란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윤 형사한테 돈을 주라고 시킨 것도요. 정란의 손이 멈췄다. 증거 있어. 진주는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유나 씨가 다 불었어요. 정란은 진주를 노려봤다. 그의 말을 믿어. 안 믿어요. 그래서 녹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정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진주가 가까이 다가갔다. 회장님은 유나 씨를 버렸고 이제 정란 씨를 버릴 차례예요. 내가 뭘 알아? 권 의원에게 장부를 맡겼다는 것도 압니다. 정란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래? 현준 씨도 알고 있어요. 정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준이가.
진주는 정란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현준 씨가 장부를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회장님과 정란 씨 둘 다 못 믿으니까요. 정란은 급히 휴대폰을 집었다. 진주가 그녀의 앞을 막았다. 이제야 무서워요. 비켜. 현준 씨가 회장님처럼 되는 게. 정란은 진주를 밀어내려 했다. 진주는 낮게 말했다. 현준 씨가 망가진 건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속였기 때문이에요. 정란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현준이에 대해 뭘 안다고. 적어도 더는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란은 진주를 노려보다 방을 나갔다. 진주는 바로 다니에게 전화했다. 이모, 현준 씨도 수장고로 가고 있어요. 다니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절대 혼자 따라오지 마. 제가 막아야 해요. 진주야. 현준 씨가 장부를 잡으면 놓지 않을 거예요. 진주는 전화를 끊고 뛰어나갔다. 아델 문화재단 수장고 앞에는 태호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강 실장이 문을 열려 했지만 보안키가 없었다. 태호는 권 의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뒤에서 현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권 의원님은 안 올 겁니다. 태호가 돌아봤다. 현준이 혼자 서 있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알았지? 회장님이 숨기는 곳은 늘 누군가의 약점이 있는 곳이더군요. 태호는 현준을 노려봤다. 정란이 말했나?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는지가 아닙니다. 현준이 손을 내밀었다. 장부, 저한테 주십시오.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장부를 어디에 쓰려고? 제 인생 지키는데 쓸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줬다. 현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러니까 이제 돌려달라는 겁니다. 태호는 현준에게 다가갔다. 너까지 나를 배신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면서 배신은 왜 가족한테 하든 말하세요. 태호의 손이 올라갔다. 현준은 그 손목을 붙잡았다. 이제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니와 민준, 권 의원이 나타났다. 권 의원을 본 태호의 얼굴이 변했다. 권 의원. 권 의원은 시선을 피했다. 다니는 보안키를 들어보였다. 찾으시는 게 이겁니까? 태호의 눈빛이 사납게 변했다. 김단희, 내가 또 회장님보다 먼저 만났습니다. 태호는 권 의원에게 소리쳤다. 내가 감히 나를 팔아. 권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이 먼저 저를 버리려고 했잖습니까? 내가 널 어디까지 올려줬는데? 그래서 평생 죄를 대신 지고 살라는 겁니까? 태호가 권 의원에게 달려들려 하자 민준이 앞을 막았다. 그만하세요. 태호는 민준을 밀어내려 했다. 너희가 다 짜고 내 것을 빼앗아. 다니는 보안키를 수장고 단말기에 꽂았다. 아델은 회장님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렸다. 안쪽 금고 앞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호가 먼저 들어가려 했지만 현준이 길을 막았다. 다니와 민준이 금고 앞에 섰다. 권 의원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금고가 열렸다. 그러나 안에는 장부가 없었다. 빈 공간 한가운데 휴대폰 하나만 놓여 있었다. 진주도 뒤늦게 수장고 안으로 들어왔다. 장부가 없어요. 태호는 권 의원의 멱살을 잡았다. 어디로 빼돌렸어? 권 의원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릅니다. 분명 여기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녹화 영상이 재생됐다. 영상 속 인물은 정란이었다. 정란은 장부를 품에 안고 있었다. 회장님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장부는 이미 제 손을 떠났을 겁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영상 속 정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평생 회장님 죄를 대신 감췄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현준이 숨을 멈췄다. 정란의 말이 이어졌다. 장부를 찾고 싶으면 현준이에게 아델 지분을 넘기세요. 태호는 휴대폰을 집어 던지려 했다. 진주가 먼저 화면을 붙잡았다. 마지막 영상에는 정란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민준이 화면을 멈췄다. 잠깐만요. 다니가 화면을 확대했다. 정란에게서 장부를 받아가는 손목에 붉은 진주 팔찌가 걸려 있었다. 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팔찌.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봤다. 영상 속 인물이 얼굴을 드러냈다. 옥집사였다.
옥집사는 장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박태후 회장님, 이제 이 장부는 검찰로 갑니다. 태후의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수장고 밖에서 경찰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권 의원이 태후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장님, 제가 전부 증언했습니다.